안녕하세요. 빌딩 교습소의 김성윤입니다. 요새 가계약 건들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진행하고 있는 고객분들도 조금씩 조급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순서는 아직 계약을 못하신 초보자들을 위한 3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본편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물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첫 번째는 상속 물건, 매도인의 건강이 악화됐거나 돌아가시는 상속 물건이 그나마 가격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매수자들이 느끼기에는 유리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. 두 번째는 장기 공실인 물건. 물론 입지가 좋은데 뭔가 매도인이 전략을 잘못 짜서 상황에 맞지 않는 임대를 계속 짜다 보니 임대가 안 맞춰지는 건물이 있겠죠? 그럼 이렇게 매물들을 싸게 매입해서 적합한 전략으로 임대를 맞춘다면 좋은 투자 사례가 되겠죠? 마지막으로는 관리가 소홀한 물건. 1, 2번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매도인분들이 좀 건물 관리가 좀 소홀해져 있어서 화장실이나 공용부만 좀 개보수만 된다면 충분히 밸류업이 가능한 그런 물건들을 잡는다면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. 특히나 올해 초나 작년 말에 살짝 좀 아쉽다 했던 물건들도 조금씩 가격이 좀 조정되고 하니까 매입을 좀 하시는 것 같고, 매도인 분들도 버티다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직 건물은 사고 싶은데 매입을 못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. 결정이 좀 힘드시는 건 당연한 거겠죠. 왜냐하면 건물이 인력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투자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다 보니까 너무 이해합니다. 저도 투자를 조금 해본 입장에서 마인드가 되게 이해가 돼요. 다만 제가 투자도 좀 해보고 그리고 건물 중개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 3가지를 우선 갖고 왔거든요. 우선 첫 번째, 복습하자면 제가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? 자아성찰. 내가 정말 원하는 물건이 뭐고 내가 어떤 매물을 매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아성찰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. 보이시죠? 우선 대출 넣어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산다고 해가지고 100% 살 거예요 라는 부담감을 떨치시고 뭔가 내가 원하는 조건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한번 대출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물건의 마지노선, 한계점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100점짜리는 없습니다. 예를 들면 제 고객 중에서도 현금이 20억 있으시거든요. 그럼 최대 50억까지 본인이 건물을 보신다고 치면 서울에 4% 이상 나오는 수익률 나오는 건물 좀 달라고 하세요. 근데 4% 나오는 수익률이 있긴 있습니다. 다만 요새 핫한 지역은 쉽지 않겠죠. 외곽으로 가셔야 되는데 또 그거 보시면 나중에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도돌이표입니다. 솔직히 성수나 압구정 로데오에 50억 이하 건물이 나올 것도 안 되지만 수익률 4%가 나오는데 매도자가 뭐하러 건물을 싸게 팔겠어요? 그런 부분. 그러니까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역지사지로 좀 매도인의 마음을 좀 파악을 해서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이 물건이 너무 높지 않나, 현실적으로 맞나,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, 건물은 80점짜리를 매입해서 90점으로 만들어서 시기에 맞게 파는 게 정석입니다. 그리고 엑시트인데 내가 이 물건을 사서 몇 년간 보유해서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그 부분도 한번 돌아보셔야지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의 어떤 매물을 사야 되는지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핫한 지역은 못 들어가니 외곽으로 간다면 냉정하게 외곽으로 싸게 산다 한들 핫한 지역보다는 매수자가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런 매물을 샀을 때는 몇 년 이상은 보유해야 되겠구나, 이런 부분이 나와 맞아 떨어지냐, 이런 부분도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. 두 번째, 이 부분 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본 분산 관리입니다. 이게 뭐냐,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한번 네이버에 쳐봤어요.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더 고급적인 단어가 뭔가, 주 요지는 뭐냐면 현금을 좀 많이 어느 정도 모으셔서 건물을 사러 오셨다가 한 달 정도 보시다가 뭔가 매물이 없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그 돈을 쓰세요. 오피스텔을 산다든가 지방에 소액대 1억짜리를 산다든가 이렇게 분산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딱 기회가 왔을 때 돈이 지금 빠져가지고 없네요. 또 몇 년 또 기다렸다가 그때 그 건물 샀으면 내가 좀 더 시세 차익을 얻었을 텐데 되게 아쉬워하십니다.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. 당연히 돈이 있으면 쓰고 싶은 사람의 심리인데 그거에 대한 마음가짐을 좀 다잡으시고 내가 올해 안에는 꼭 건물을 사겠다,
좀 집중해가지고 한 달은 너무 짧고요. 적어도 3달 정도 보셔서 매입의 의사를 중개인과 같이 한번 협업해서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. 마지막은 이제 뭐 준비입니다. 그 준비란 뭐냐?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. 가계약이 증가하고 있다. 가계약. 저는 실은 가계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트렌드인 것 같아요. 워낙 매물이 매도인의 그런 마음이나 가격이 확 내려갔을 때 누가 잡아야 되겠죠. 그 잡는 거는 또 용기가 필요하고 준비된 사람만이 그거를 가져갈 수 있어요.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쟁취한다는 듯이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분이 좋은 건물을 매수할 확률이 훨씬 늘어납니다. 가계약 제가 봤을 땐 하셔야 되는 시장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최소 1, 2억이나 뭐 3억 정도는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중개인과 미리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는 곧바로 가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계약건 대비해서 아직 내가 건물을 못 산 분들 3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올해 안에 꼭 건물을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디든지 뭐 건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.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